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이예린입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대응하기 어려웠던 분위기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내일장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전략 5가지 종목 통해서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대봉 LS입니다.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간밤에 노보노디스크가 새로운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 조금 아쉽게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엇갈렸는데 대봉 LS는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자체적으로 특허를 출원했던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인도 제약사 실파를 통해서 대량 생산할 계획인데요. 이미 작년부터 MOU를 꼬박꼬박 체결해 왔고요. 지난 4일에도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서 협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봉 LS 비만 치료제의 국내 독점 출시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대장주의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HD 현대 미포입니다. 오늘 6%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호재 만발이었던 조선주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업황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2월 글로벌 선박 누적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5%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주 감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발주량이 늘어난다면 선가 하락폭까지도 커질 수 있다고 하네요. 잘 가던 조선주 안에서도 HD현대 미포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현재 조선주 업황을 봤을 때 종목별로 어떤 대응을 세워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카페24입니다. 2.14%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2월 말 신고가를 터치한 뒤에 급격한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쇼핑 성장 그 최대 수혜를 기대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2028년에는 국내 라이브 커머스 점유율 네이버를 뛰어넘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무려 4만 원에서 7만 9천 원으로 2배 가량 상승 조정된 모습인데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을 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 카페24를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0.05% 하락으로 잘 방어하는 분위기였죠.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크게 급락했지만 다행히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반도체 종목들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드램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가격 조정세가 조금은 꺾일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엔비디아의 GTC 이벤트까지 있으니까요. 관련주들 현재 어떻게 대응해봐야 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LNF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역시도 크게 밀린 가운데 장 막판에 홀로 6%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3조가 넘는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상대 회사는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규모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내일장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탑5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지 그리고 지금 담아봐도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탑5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봉 LS 있고요. HD 현대미포, 카페24, SK하이닉스, 그리고 LNF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대봉 LS 가볼 텐데요. 비만 치료제, 인도 쪽으로 모멘텀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또 이혜린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노보노디스크에서는 다소 실망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각각 종목들 흐름을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먼저 대봉 LS 짚어보도록 하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대봉 LS 두 분은 X 그리고 김응태 매니저 홀로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김응태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봉 LS가 상한가를 들어갔던 이유는 인도에 있는 실파 파마사에 대한 이제 비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소식들 때문에 반사이익으로서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큰 조정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봐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봉 LS의 차트에 대한 흐름도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지난 12월부터 이번 3월 달까지 거의 한 4개월 동안 긴 박스권을 진세우고 있다가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막 상승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이미 한번 상한가를 드러났다는 거는 앞으로에 대한 추가 상승세가 더 나아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봉 LS 기술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께서는 X를 던져주셨는데요. 전반적인 또 비만약과 관련해서도 이 사이트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봉 LS에 대해서 너무 테마성 종목이고 연속성 자체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S를 든 거고요. 비만 치료 쪽에서는 지금 노버리스크나 안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수혜주는 111가 될 걸로 보여지고 국내에서는 또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또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결국은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반대로 1112 쪽으로 돼 있는 모멘텀이 향해져 있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종목 HD 현대미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HD 현대미포는 지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구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HD 현대미포 두 분은 O, 그리고 김은태 매니저 X 의견 던져주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긍정적인 표 주셨네요.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뭐 조선주 중에 가장 하락이 급하게, 물론 이제 빠르게 올라온 측면도 있는데 가장 많이 하락했고요. 다행히 이제 2024년에 이제 흑자로 기조로 돌아섰고 여기가 이제 탱커선, 그러니까 벌크선 이런 거,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이런 거 운반선을 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배 만드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어떤 이제 복잡한 군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빨리 이제 수주가 나올 수도 있고 탱커 관련해서 LNG 탱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LPG 탱커, 그다음에 이제 석유 시추선, 석유 벌크선이라든지 아스팔트 운반선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분기 실적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낙폭과대 지금 현재 가장 이제 14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근데 이제 하더라도 10만 원 미만에서 사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22% 샀다가 지금 이제 17%까지 외국인들이 털고 나가면서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급격하게 팔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도는 안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10만 원 이하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더 떨어질 룸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10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해봤고요. 반면에 김은태 매니저는 X 의견을 던져주셨습니다. 조방박, 그중에서 조입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도 안 좋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비단 HD 현대미포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실적이 이제 기대치만큼 못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받는 거 모습이고요. 일단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벌커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는 최근에 핫한 이슈를 보고 있는 게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LNG 선박, 물론 LNG 선도 같이 좀 하고 있겠지만은 액화 천연가스보다는 그냥 액화선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조금 다른 조선사들보다는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HD 현대미포만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지금 자리가 지금 10만 원대권이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보겠지만은 일단은 목표 주가가 16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하향을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 추세는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주고 있고요. 저라도 이제 매수한다라고 하면 10만 원 밑에서 일단 잡아보는 쪽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수주잔고는 꽉 차 있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턴어라운드 나오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얼마만큼에 대한 잔고가 남아있는지만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은태 매니저님, 만약에 이 자리에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있었다면 O 던져주셨을까요?
네, 저라면은 오히려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아니면은 삼성중공업이라면은 오히려 오를 들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LNG 선도 하지만 FLNG 선이라고 해서 이제 부유식 LNG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저장 탱크를 또 이제 건조하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실적이 또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서도 분명히 FLNG에 대한 이제 이슈가 한번 모멘텀이 붙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 오히려 종목을 갈아탄다라고 하면은 삼성중공업 쪽으로서 조금 더 비중을 좀 태우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카페24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2.14%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꼭 시장이 안 좋으면 카페24가 한 번씩 크게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수급을 살펴봤더니 외국인 수급이 3거래일째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실적 측면이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X를 던지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 지분이 10%대에서 20%대 급격하게 막 늘어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작년에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현재 시가총액 1조 4천억인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성장하는 우리가 카페24 우리 뭐 구글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야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튜브 관련해서 이제 판매자랑 소비자랑 연결한 이커머스 관련 회사인데 카페24가 이렇게 성장하고 300억 실적이 나왔던 것과 더불어서 이제 여기 네이버가 13% 있고 구글이 또 7, 8, 9%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슈팅이 나왔고 이게 작년 14,000원에서 지금 현재 거의 7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배가 이상 올랐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잘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지분도 괜찮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눌림목으로 약간은 반등은 나오겠지만 6만 원까지 반등 나오겠지만 이제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봤을 때도 이제 고점에서 내려가는 하향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볼 분은 하겠지만은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관망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부정적이다라는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 X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SK하이닉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반도체를 살펴보면 GTC와 관련된 일정이 남아 있고요. 또 오늘 테크와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먼저 SK하이닉스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주셨네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께 현재 이 테크 쪽, 반도체 쪽 데이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하단이 막혀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이었는데 DDR5의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1월 말부터 올라오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고 그냥 가장 중요한 고정가가 7개월 만에 반등을 주고 있다. 물론 많이 내려간 상태에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황적으로가 좋아지고 있는 환경인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발표된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물량보다도 ASP 단가가 지금 완전히 올라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반도체한테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있는 샌디스크라는 기업이 낸드 가격을 4월 1일부터 10%대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만큼 샌디스크가 올렸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쪽도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가격 방어가 잘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원래 2월 달이 비수기였는데 불구하고 TSMC와 많은 대만 기업들이 AI 관련 쪽에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추가적인 약세는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가 들어가게 됐을 때 결국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는 유리기판도 있지만 뭐 CXL이나 아니면 소캠이나 이런 쪽 다시 한번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또 이제 봐야 될 시기가 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램과 낸드 현물가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봄이 찾아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수출입 지표가 또 발표가 됐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3월 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신다면 3월 1일부터 30일까지 보면은 이제 수출 실적이 한 3%, 2.9%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PPD를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수입은 7% 정도 늘었고요.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조금 글씨가 확대한다면 이렇게 이제 수출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여기 뭐가 늘었는지 국가별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시면 좋을 텐데 다행히 이제 반도체는 이제 별로 안 늘었어요. 선박도 이제 52% 늘면서 이렇게 늘었고 승용차가 늘었다는 거죠. 선박과 승용차가 늘면서 수출이 늘었고 수입이 이제 뭐가 늘었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석유 원유가 4% 늘었는데 반도체 12%, 반도체 장비가 94% 늘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갑자기 이렇게나 100%가 늘었다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낸드 플래시라든가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 투자를 할 거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현재 반도체 미국 시장 때문에 하락하고 있을 때 저는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방금 앞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지금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가 다시 또 한번 주도 섹터로 떠오른다면 조방반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조방바하고는 조금 연계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조선하고 방산 쪽에서는 반도체 섹터하고 워낙에 또 다른 성향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대로 또 이동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급들이 새로운 신규 수급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조방바와 또 이제 반도체 이런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동안에 대한 그전까지 올라갔던 모습들은 조정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수급이 이동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쪽도 있겠지만은 또 한 번 또 이제 시소 게임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가 올라갈 쯤이면은 조방봐도 거의 고점에 대한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급을 또 다시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급 흐름이 어떻게 이어가는지는 스치면 상한가 그리고 우리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함께 보시면서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 LNF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6.26%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굉장히 큰 수주가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세가 나왔고요. 또 2차 전지 미국 쪽에서 법으로 중국의 배터리 사용을 막겠다라는 소식 또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2차 전지는 어떨지 LNF는 또 어떨지 먼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OXO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긍정적인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당장 사자는 아니고요. 테슬라가 좀 돌려주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잘하면 4월 달 초가 이제 전기차 쪽에 바닥을 한번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이 중요할 텐데 판매량 자체가 많이 올라줬고 특히 3월 달에 데이터가 많이 올라주고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1분기에 대한 인도에 발표되는 4월 달, 결국 4월 달 초에 이제 판매량이 저점 찍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러한 인도량 데이터를 파악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올라가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태에서 1분기가 저점이다라고 확인되면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3월 말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인도량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담는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 X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그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많은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수많은 수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에 3조 5천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10년, 뭐 7년 이렇게 장기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엔비디아 LNF가 그러니까 반도체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약세가 2023년에 4조 6천억의 매출을 해서도 적자가 났고 작년에 거의 2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또 5천억 적자가 났다라는 거죠. 3조를 수주를 했다고 해도 흑자가 나려면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관련해서 니켈 뭐 엄청나게 이제 리튬 가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턴어라운드 했다고 볼 수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자가 5천억 적자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뭐 수주를 아무래도 갑자기 흑자로 돌아설 일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수주 관련했다고 나와서 주식을 사서는 제가 보기에는 물릴 가능성이 높고 아직 테슬라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격 220불까지 떨어졌는데 200불을 깰 수도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물론 이제 테슬라가 너무 빠지니까 이제 오늘은 아무런 얘기 없이 일정 조용히 보내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명히 올라가기는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오겠지만 아직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 모드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주가 터지기는 했지만 턴어라운드된 실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렇게 LNF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탑5 5종목 성적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 그리고 섹터는 반도체, SK하이닉스 있었습니다. 그 밖에 2차전지 관련해서 LNF 그리고 HD 현대미포는 두 분께서만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는데요. 특히 조선 내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 오늘자에서 급등세를 보였던 대봉 LS는 김은태 매니저 홀로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고 카페24 테막성이 살짝은 짙은 종목이죠. 세 분 모두 X 의견 주셨습니다. 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대결 상황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